오늘의 주제는 소액 투자금 1년 안에 3배로 키우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경매지를 볼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경매지를 보시면은 지지 옥션 물건입니다. 자, 소재지는 경기 부천 소사본동이네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경매를 통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자금을 불려나갈 수가 있죠. 또 소액이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에는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특수물건에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수물건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금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다세대 주택. 아직도 사실은 수도권의 다세대라고 하지만 평균 낙찰 가격은 70%가 넘습니다. 대부분 지역들이.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잘 또 찾아보시면 60% 이하의 가격으로도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약 60%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1년에 3배로 자기 자금, 투자 자금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지금 이 3층 적당하죠. 층수가 적당하고 약 1억 200만원 감정가에 시가도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낮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저가가 지금 49%약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물건을 물론 권리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세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시세 조사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임대가 중에서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월세 가격이, 그 다음에 이 가격 자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매매 현황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전세가 원활하게 맞춰질 수 있는지, 월세가 원활하게 맞춰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권리 분석은 기본이고요. 그랬을 때 이 물건이 지금, 자,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 이 말소 기준 등기가 압류가 있네요. 이것이 2013년 7월이고, 그 다음에 이 이하 권리는 사실은 다 말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입세대 확인해서 보니까 2000년에 입주한 분이 계시네요. 전입세대 조사에. 이보다 선순위인데 이분이 과연 임차인인지 아니면 집주인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기 해문부재하였다. 그래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의 가족이 전입신고되어 있었음 이랬네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임대차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 기록상 없어요. 그러니 일단은 안심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있을 경우는 이 권리관계 하자로 인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매각을 불어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만한 권리는 없는 가장 평이한 물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세 조사를 잘 해서 적당한 가격에 낙찰 받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1년에 3배 자본금 늘리기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변 가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실거래가 조회가 있죠. 여기를 통해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현장에 방문해야 되겠죠. 물론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해서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정도라도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한번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조사. 대략 어떻게 임대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물건이 인화연립 다동인데 여기에서 거래된 물건이 없네요. 최근에. 그러면 가동을 볼까요? 가동이 없어요. 나동, 나동도 없네요. 아, 여기 라동이 있죠. 자, 그러면 라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39.95, 약 12평. 12평이 매매가 한 건, 임대가 한 건 있었어요. 그 밑에를 봅시다. 계약 연월일이 매매는 이 작년 2월, 즉 약 1년 전이네요. 그 다음에 임대는 지난 12월, 약 3개월 전이죠. 이때 한 건씩이 각각 있었습니다. 12평. 그러면 매매가 지금 1층이라서 9억 9,200만원. 임대는 8,200만원이네요. 상당히 높네요. 물론, 3층이라 그렇죠. 3층이니까. 여기는 제곱미터당 200만원씩 이렇게 임대가 된 것이고, 여기는 제곱미터당 230만원 정도가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물건이 몇 평이죠? 15평입니다. 건물 면적 15평. 그리고 여기에 같은 인화연립이니까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15평이면 12평. 약 어떻습니까? 4분의 1이 더 높네요. 4분의 1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것의 4분의 1. 그러면 매매가가 어떻습니까? 약 뭐 2,300만원 2,300만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500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매매가는 약 1억 1,500 1억 1,500. 그 다음에 임대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높다고 생각한다면 1억 2천까지도 가능하겠어요. 1억 2천. 그 다음에 임대가는 어떻습니까? 이거 3층이네요. 같은 층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200만원이니까 평당 대략 뭐 한 얼마겠습니까? 한 6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역산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15평. 그러면 대략 임대가는 1억에 육박할 것 같아요. 1억.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면 다른 부동산들에 들러서 이와 유사한 연식, 유사한 층, 그 다음에 유사한 평형, 이것의 전세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우리 물건의 가격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신경 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시세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시세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시세 조사를 해 본 후에 우리 이 물건의 매매가 전세가를 추정한다면 대략 매매가는 1억 1,500 내지 1억 2천이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세가는 안 돼도 약 9천에서 1억은 가능할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빌라라면 약 500만원 정도 들이면 싱크대,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도배장판하고 전기 세트, 이런, 그 다음에 소켓의 이런 부분까지, 문고리까지 싹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칠까지. 물론 샤시까지 바꾸려면 상당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샤시는 제외하더라도 약 500 정도면 상당히 좋은 집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가든 매매가든
좀 더 올라갈 것이며 투자한 금액보다는 올라갈 것이고 또 실제 거래도 손쉽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이걸 입찰가를 대략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겠습니까? 약 60% 정도로 보자고요. 60% 정도의 낙찰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잘 찾다 보면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이즈음에 이 빌라 투자를 꽤 했었는데 경매로 수도권에서 여러 채를 낙찰받고 이렇게 임대하면서 매매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음, 불황기일수록 쉽게 매매가가 낮은 그런 빌라를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어떨까요? 불황일수록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왜냐?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 불경기 때는 어떻습니까? 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죠. 가능한 내놓고 새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월세든 전세든.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 부동산 사이클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약 6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약 9천에서 1억 뭐 비용 다 털고 약 3천 정도가 어, 더, 더 증액이 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간략화시켜서 얘기해보자고요. 6천에 받아서 9천에 전세를 놓습니다. 3천만 원 얻었습니까?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왔죠. 약 대략 이런 경우 3, 4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넉넉하게 한 4개월 잡자고요. 4개월 만에 6천이 투입돼서 9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 자금이 9천이 됐죠.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또 9천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물건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얼마? 대략 1억 5천, 1억 5천 하는 것을 9천 정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그 주택을 1억 3천5백 정도에 또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1억 3천5백이 어떻습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한 번을 더 한다. 또 한 번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3천5백으로 대략 얼마 정도의 매물을 잡을 수가 있죠? 예, 2억이 넘는 매물을 잡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예를 전세 보증금을 빼면 대략 2억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이 확보가 됩니다. 자, 4개월마다 한 번씩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1년에 3번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6천만 원이 1억 8천만 원 또는 2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인 분들이 아파트나 큰 상가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액이라 할지라도 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들어가신다면 무난하게 1년에 3번 정도의 순환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6천만원 투자로 1억 8천만원 2억 이 투자금이 현금으로 내 손에 쥐어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원하는 좀 더 큰 물건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이 적절한 시기에 급하게 팔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이 물건들을 내놓고 기다렸다가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실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씩이 더 추가돼서 수입이 나오겠죠. 그러면 많이 보유하지 않고도 순차적으로 가면서 2, 3년 안에 몇 억의 투자 자금이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몇천 가지고 있으신 분들 3천, 5천, 6천 이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작은 물건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의 빌라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도 좋고 자금 회전도 좋습니다. 물론 매매는 그 빌라 같은 경우에 매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매를 꼭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세로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월 나가는 이자가 나가지 않죠. 그러면서 투자금의 볼륨은 커지고 이걸 활용해서 사실은 상당히 늘려갈 수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매매하면은 빌라도 다 매매가 됩니다. 2, 3년을 두고 생각한다면 다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매 차익도 확보할 수가 있고 투자 자금도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였습니까? 소액 투자금 가지고 1년 안에 3배로 불리기입니다. 3배로 불리기. 거기에서 여기에 적합한 방식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 빌라를 활용한 정확한 명칭은 다세대죠. 예, 빌라를 경매 투자로 매입해서 전세 보증금을 뽑는 방법, 이것이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